부분하고 똑같죠. 그죠? 이 부분하고. 여기서는 베어리언스로 표시했지만 베어리언스 엡실론 t가 바로 이 엡실론 t 제곱 같고 베어리언스 엡실론 t 마이너스 1이 이 엡실론 t 마이너스 1의 제곱하고 같고 그러니까 요 밑줄진 부분하고 요 가로한 부분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줄진 부분이 여기서 말하면 감마 제로죠. 그죠? 감마 제로. 그래서 파이1의 k승 곱하기 감마 제로인데 우리가 감마 제로를 위해서 여기서 구해놓은 것을 여기다 적용하면 시그마 제곱 1-파이1의 제곱에다가 1-파이1의 2t승이 되어진다는 거죠. 요놈 역시도 t가 붙어 있죠. 공분산 역시도 시간 t에 의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AR1 모형에서 파이1의 절대값이 1보다 작고 초기값이 0일 때는 비정상시 계열이다 라고 바로 판단하면 안 되고 자, 이런 단서를 붙여보자는 거죠. 그런데 t가 무한대로 가면 즉 시계열 자료가 충분히 크게 되면 우리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요 문제인데 지금 요 부분하고 우리가 요 부분을 봤을 때에 지금 파이1의 절대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t가 무한대로 가면 요거의 극한값과 요놈의 자, 같은 놈이죠. 요놈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t가 무한히 크다. 즉 시계열 자료가 충분히 크면 사실상 요 값은 0이 되어진다는 거죠. 요 값도 0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요 값이 0이 되어 없어지면 분산은 시간 t에 의존하지 않게 되고 공분산도 시간 t에 의존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용어를 표현을 쓰냐면 이 경우에 이와 같은 조건이 붙었을 때 AR1은 자, 요는 점근적으로 정상성을 갖는다라고 한다는 거죠. 점근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그죠? 정상성을 갖지 않는 시계열이지만은 비정상 시계열이지만은 점근적으로 정상 시계열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번과 2번을 합해서 일반적으로 다 파이1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자, 이 초기값 y0와는 상관이 없이 AR1은 뭘 갖는다? 정상성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 우리가 첫 번째 경우에는 지금 요 파이1의 절대값이 지금 1보다 작은데 요 초기값이 0이 아니었다. 그렇죠? 그랬을 때는 AR1이 우리가 뭐다? 정상 시계열이라고 판단되었죠. 정상성을 갖는다고 판단됐죠. 그런데 요 두 번째 경우에는 파이1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지금 요 y0가 0이 되었더니 형식적으로는 정상성을 갖지 않지만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되더라? 점근적으로 다 정상성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얘기죠. 점근적이든 어쨌든 정상성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파이1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이 초기값 y0가 0이든 0이 아니든 상관없이 AR1이라는 이 모형은 정상성을 갖는다. 즉 정상 시계열로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파이1이 지금 1이고 y0가 0일 때에 자, 우리의 관심사는 요거죠. 그죠? 이 파이0가 1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특별히 미리 얘기했지만은 파이1이 요 1이 되을 때, 파이1이 1일 때는 우리가 요와 같은 모형을 파이1이 1일 때 요 모형을 뭐라고 하냐면 랜덤 워크 프로세스라고 한답니다. 즉 임의 보형 과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확률 보형 과정이라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자, 확률 보형 과정, 임의 보형 과정은 대표적인 요게 비정상 시계열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러면 그러면 파이1이 1일 때에 자, 사실은 여기에서는 y0가 0일 때 이랬는데 요 y0가 실제로 0이 아니더라도 요 비정상 시계열이 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참고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이제 y0 0이라는데 자, 어쨌든 요렇게 일단 우리 요걸 중심으로 기억합시다. 파이1이 1일 때는 AR1의 모형이 요렇게 되는데 요 A1의 특수한 이 모형을 우리는 확률 보행 과정 또는 어떤 책에 보면 임의 보행 과정, 어떤 책은 또 임의 행보 과정 다 같은 말이랍니다. 랜덤 워크 프로세서라고 하는 요 모형, 요 시계를 랜덤
워크 프로세스, 즉 확률 보행 과정이라고 하는데 요 확률 보행 과정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정상 시계열이다. 여러분 자다가도 외우셔야 된답니다. 그 왜 그런가 이제 증명을 해보자 하는 거죠. 그럼 yt가 yt-epsilon t는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yt-1이라는 것은 yt-2 플러스 epsilon t-1이라 할 수 있죠. 요 모형에서 t 대신에 t-1을 대입하면 yt-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요 자리에 yt-1을 대입하면 epsilon t-1, yt-2 플러스 epsilon t-1 요 자리에 대입하면 요는 플러스 epsilon t가 되겠죠. 원래 epsilon t 있던 거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제 요 놈, 자, 요 놈과 요 놈은 그대로 적어 놓고 yt-2라는 것은 t 대신에 t-2, t-를 대입하면 yt-2는 yt-3 플러스 epsilon t-1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yt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그렇죠. epsilon t-, epsilon t-, epsilon t, epsilon t-, epsilon t-에다가 yt-3까지의 합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이 yt라고 하는 것은 epsilon t부터 시작해서 epsilon 1까지 가게 되면 y0가 나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가다 보면 결국에는 요 부분이 뭐가 된다? y0가 오지겠죠. y0가. 무슨 말이겠죠? y0가 오게 되면 요 오창 부분은 epsilon 1부터 시작해서 뭐가 된다? epsilon t가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y0가 뭐라겠죠? 0이라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epsilon 1부터 어디까지? epsilon t까지 뭐라고? 합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좀 헷갈리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이게 지금 epsilon t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epsilon t, epsilon t-, epsilon t-2. 그리고 이제 여기에 y 값은 요 t-2라는 요 넘버보다도 하나 작은 넘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epsilon t 이렇게 진행이 되죠. epsilon t부터 쭉 해서 epsilon 1까지 가게 되면 요 넘버보다 하나 작은 넘버를 가진 y가 마지막에 남게 되죠. 그럼 y0는 초기 값이니까 요 밑에 더 이상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결국 지금 여기에서는 epsilon t를 이렇게 적었지 여기서는 반대로 적어놨죠, 선생님이. 그쵸? epsilon t부터 쭉 이제 epsilon t, epsilon t-1까지 epsilon 1까지 오게 되면 요 마지막 epsilon 넘버보다는 하나 작은 y 값이 y 첨자를 가진 y 값이 와야 되기 때문에 요게 epsilon 1로서 끝나면 여기는 y0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y0는 편의상에서 0이라 했죠. 사실 요 0일 안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답니다. 비정상 시계에 나온답니다. 편의상 지금 선생님이 0이 냈을 뿐입니다. 그럼 y0가 0이기 때문에 결국 yt라고 하는 것은 이제 epsilon 오차항들의 합으로 표시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yt의 기대치는 요 놈의 기대치니까 당연히 0이 되기 때문에 평균은 시간t에 관해서 의존하지 않지만은 문제는 이제 분산을 조사해 봤더니 이와 같은 놈들의 분산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만 바로 해도 괜찮죠. epsilon 1의 분산, epsilon 2의 분산, epsilon t의 분산이니까 모든 epsilon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니까 이와 같은 분산의 개수가 t개니까 t 곱하기 시그마 제곱. 여기서 굳이 이렇게 안 써도 상관없죠. 여기서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epsilon 1의 베리언스, epsilon 1, 베리언스, epsilon 2, 베리언스, epsilon t까지 총 시그마 제곱이라는 값이 t에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이 분산은 시간 t에 의존하죠. t 값을 무한대로 보낸다 해도 역시 시간 t에 의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아까하고는 다르죠, 차원이. 그리고 공분산 값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앞에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해 봤더니 t 곱하기 시그마 제곱이 됐다는 거죠. 공분산 역시도 시간 t에 뭐하고 있다? 지금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위반이 돼도 비정상 시계일인데 지금 분산도 시간 t에 의존하고 공분산도 시간 t에 의존한다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쵸? 지금 요와 같은 지금 요 모형은 비정상 시계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파이원이 1일 때에 이와 같은 모형을 우리는 랜덤 워크 프로세스, 즉 확률 보행 과정 내지는 임의 보행 과정 내지는 임의 행보 과정이라 하는데 이 모형은 비정상 시계열의 대표적인 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지는 백색 잡음 과정하고 우리가 이 중요한 확률 과정 중에서 자기 회귀 AR 과정 내지는 자기 회귀 AR 모형이라고 불리우는 놈
대해서 우리가 그 모형이 어떻게 생겼는지와 그리고 특별히 AR1이라고 하는 놈의 정상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 기울기 계수로 주어진 phi1의 절대치가 1보다 작을 때는 y 초기값에 상관이 없이 그게 정상 시계열이 되어진다. 그게 어떤 그렇죠 점진적이든 뭐 점진적이 아니든 어쨌든 간에 정상 시계열로 우리가 판정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phi1의 값이 1일 때에 소위 랜덤 워커 프로세스 확률 보행 과정 내지는 임의 보행 과정이라고 번역이 되는 그렇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요놈이 비정상 시계열의 대표적인 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